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제발 단타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현장에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어떤 좀 젊은 여자분이 여러 이제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카카오톡을 가지고 밴드처럼 이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동안 분양권 단타로 이 투자자들에게 전매를 막 시켜주면서 분양권을 매수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매를 시켜주면서 전매 차익을 계속 안겨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현장들을 순회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동안은 이게 시기를 잘 만났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성공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언젠가는 물릴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서 이분한테도 주의를 좀 줬었고, 투자자분들에게도 가능하면 부동산 투자 지금 시점엔 좋은데 단타로 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지금 이 현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주의를 줬지만, 이분들은 이미 단타로 재미를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 이것을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질 않고 계셨어요. 장기 투자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단기 투자에 완전 매료돼서 그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됐냐, 계약금들을 다 날렸어요. 이 오피스텔을 이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투자자가 자기가 전매 다 시켜주겠다, 그리고 전매 차익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 이렇게 분양을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입주하기 바로 얼마 전에 강력한 규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됐어요. 그렇게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엔 입주할 때 이분들이, 문제는 단타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잔금 치를 준비가 한 명도 안 돼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에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 돈을 끌어다가 가져갈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급속도로 매몰돼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무조건 이게 장기적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건 판단도 못 하고 당장 지금. 그래서 계약금 밑으로 10% 밑으로 던지고 해가지고, 아니면 시행사에 사정해가지고 포기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분들 한 20명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계약금 다 포기했어. 근데 이분들 때문에 그 오피스텔 시장 전체가 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 입주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꾸역꾸역 다 임대 맞추고, 다른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은 잘 해가지고 지금 무난하게 이제 잘 가고 계십니다. 지금 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동산의 단타는 정말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왜냐, 이 여러 가지 지금 난관, 리스크가, 그 동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기별로 보면 굴곡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쭉 옆으로 기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오고. 근데 이걸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도 분양권 제가 하나 살 때, 지금 저는 입주를 시켰습니다만, 이게 분양하고 1년 동안 피가 한 3천 정도 붙었다가 갑자기 규제가 나오니까 피가 3천에서 1,000 정도까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잘하면 무피도 되겠다 싶어서 잘 지켜보다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피 1,000에 주고 샀는데, 진짜 사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갑자기 5천, 그 다음에 좀 몇 개월 지나니까 1억,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입주할 때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3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 시기에 내가 단타 하려고 한 분은 그 단타 시기에 꼭 팔아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운이 좋아서 몇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단기 투자자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려를 해야 돼요. 전매 같은 경우 지금 세금이 1년 안에 팔면 50%고 2년 안에 팔면 40%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면 50%입니다. 3천만 원 피 받고 팔아봤자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 다운계약서를 쓰죠. 다운계약서. 이건 엄연한 불법인 거예요. 근데 불법이지만 눈앞에 있는 돈 앞에서는, 눈앞에 있는 돈 몇천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법들을 저질러야 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 불법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흐름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굴곡은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짧게 기분 좋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반드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 팔았는데 그게 1억, 3억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제가 이제 오히려 저는 산 사람이지만 저한테 판 분은 지금 엄청 후회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현장에서 보면 아파트 분양권 받아서 2, 3년 잘 버텨오다가 입주할 때 2013년 말쯤 입주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다가 이제 막 피가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 1000 막 붓기 시작하니까 이때 기다렸던 분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막 다 팔았어요. 정말 그때 손바뀜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판 분들이 나중에 1년 후에 저를 만났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거죠. 그때 내가 왜 팔았을까? 1,000만 원 기분 좋게 팔았는데 그 1,000만 원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독이었더라. 그리고 그 1,000만 원 남는 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게 부동산은 단타로 하시면 올라가는 초기 바닥에서 중간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기분이 좋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금 시점,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부터는 뭐가 문제냐? 규제가 계속 터져요, 규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분위기들이 확 죽는 거예요. 9.13 대책 나왔을 때도 분위기 확 죽었었잖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입주하거나 내가 꼭 팔아야 되는 상황에 걸리게 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진짜로. 계약금 포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도 지금 분양 현장에 있지만 분양 현장 지금 9.13 대책 나오고 입주하는 현장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막 다 계약금 포기하는 사람들 수두룩했었고, 상가도, 심지어는 상가도 계약금 포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때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라 보세요. 그분은 완전 미치는 겁니다. 이러한 투자를 왜 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걸 조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여기에 따라다니는 분들도 문제예요. 그냥 이분들이 해주고 몇 번 경험으로 이게 성공했으면 이분들한테 그냥 올인합니다. 이분들이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못해요. 저랑 대화를 해봤는데 그 여자분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아서 자기가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알리고 내가 해줄게 했더니 이게 또 성공했어요. 그 지인들이 또 알려주고 또 들어오고, 이게 해서 막 20명 30명 막 나중에 100명, 나중에는 이분이 땅까지 이제 막 모아가지고 땅 투자로 다니시더라고. 와, 그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려가지고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몇 번 해서 재미를 보면 이 패턴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절대로. 사람이 이 도박 중독된다고 하죠. 이 짧은 시간에 이게 벌어들이는 현금, 이 현금을 맛보는 순간 이거는 이 마약과도 같은 거라고 하죠. 이게 똑같습니다. 실제로 부동산도 몇 번 투자해가지고 몇 번 재미 보면 이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 그거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거 하시던 분은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렸을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 이 매도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매도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존버하지 마라. 세 번째, 지금 단타하지 마라. 이 시리즈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구독자분들은 이런 오류를 겪지 않으시길 절대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지식을 많이 쌓아서 투자도 장기하면서 장기로 좋은 시기에 잘 들어가서 장기로 하면 실제로 투자 금액의 300% 400% 이상 먹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저를 투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막 매도하시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그렇다고 제가 컨설팅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어느 정도 100%에 가깝게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한테 컨설팅 부탁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거기에 재미 붙이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사기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받고 돈 맛을 벌어드리면 나중에 수수료 굉장히 많이 주는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맛에 길들여지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이클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